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시대의 필수 과제, 데이터 폐기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이지만 수명이 다한 데이터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죠. 과연 이 데이터 폐기가 돈이 되는 사업일까요?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컴퓨터공학자 김현식 박사님, 전자공학자 육준혁 박사님, 데이터과학자 박선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김현식 박사님, 컴퓨터공학 관점에서 데이터 폐기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터 폐기는 단순 삭제가 아닙니다. 저장 매체에서 데이터를 완전히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과정이죠. 로우-레벨 포매터 같은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 기술의 난이도와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데이터 유출 위험이 크죠. 이 과정 자체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데이터는 결국 물리적 저장소인 하드디스크, SSD, USB 등에 남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삭제만으로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파쇄, 자성을 통해 소거하는 디카우싱 같은 방법이 필요할 때가 많지만 이 장비들은 매우 비싸고 폐기물 처리 과정도 복잡합니다. 이 역시 비용 발생 요인이지만 안전한 물리적 파기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로서 저는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을 동시에 보는데요. 데이터 폐기는 단순히 쓸모 없어진 데이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잠재적 위험 자산을 관리하는 거죠. 개인정보, 기업 비밀 등이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죠. 규제 준수 측면에서도 데이터 폐기는 필수입니다. GDPR이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파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 관리와 규제 준수에 대한 니즈가 바로 사업의 기반이 됩니다. 세 분 말씀 종합하면 기술적 난이도와 비용이 들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김현식 박사님, 소프트웨어적 폐기 방식의 기술적 어려움이나 비용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SSD 같은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 저장 방식이 다릅니다. 덮어쓰기가 아닌 블록 단위 삭제 후 쓰기 방식이라 완전 삭제가 더 어렵습니다. 전용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인증 과정에 비용이 듭니다. 또한 다양한 저장 매체와 운영체제에 대응해야 하니 기술적 전문성이 매우 요구됩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하드웨어 특성에 따라 폐기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자석을 이용해 데이터를 지우는 소자 장비는 강력하지만 SSD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SSD는 물리적 파쇄가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이 파쇄 장비는 크고 비싸며 파쇄 후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 처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전문 장비와 안전한 처리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바로 사업의 핵심 역량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적, 물리적 폐기 서비스가 왜 돈이 되는지를 고객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데이터 유출로 인한 막대한 벌금, 소송, 이미지 실추를 두려워합니다. 안전하고 인증된 폐기 서비스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즉, 데이터 폐기 사업은 데이터 보안 및 위험 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컨설팅, 감사, 인증 서비스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와 규제 준수라는 측면에서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데이터 폐기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수익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IT 자산 관리의 일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나 서버를 처분할 때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죠. 데이터 삭제 인증서를 발급해주며 신뢰성을 높입니다. 수익성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삭제보다는 현장 방문 폐기, 인증서 발급, 물리적 파쇄까지 포함할 때 더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파기 전문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파쇄기나 소자 장비를 갖추고 기업의 저장 장치를 직접 수거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참관을 허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장비 투자 비용이 크지만
대규모 데이터 폐기 수요가 있는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폐기 사업은 단순히 지우는 행위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워준다는 신뢰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준다는 보증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서비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폐기 같은 새로운 영역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양의 증가와 규제 강화가 시장 성장의 동력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폐기 사업의 미래 전망과 함께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식 박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저장 매체가 계속 등장할 겁니다. 이에 맞춰 폐기 기술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과 자동화된 프로세스 구축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폐기 방식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물리적 파쇄 후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을 안전하고 환경 부담 없이 처리하는 기술도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분리하는 등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투명성입니다.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절대적인 보안과 폐기 과정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산업 표준이나 인증 획득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류 데이터의 경우 종이 문서의 안전한 파쇄와 재활용 과정도 중요한 서비스 영역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는 더욱 복잡한 도전 과제인데 분산 저장된 데이터의 완전한 삭제와 복제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폐기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네, 세 분 전문가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데이터 폐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닌 기술적 전문성,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 보안 및 규제 준수라는 고객의 핵심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사업으로서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서류 데이터부터 최신 클라우드 환경까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폐기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와 신뢰 구축이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이며 기술 발전과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